2025년 1분기에만 2,500억 원 상속증여세가 더 거친 이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답은 바로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 확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집을 물려받거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고 대책 세우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컨설팅 전문 세무사 박정현입니다. 올해부터 국세청의 감정평가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나섰죠. 지난해 말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을 해서 25년도부터는 실제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실제 1분기에 추징했던 상속증여세 실적을 보면 신고액보다 2,500억 원이나 증가한 5,347억 원으로 파악이 됩니다. 단순히 감정평가만 봤더라도 이렇게 손쉽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국세청의 감정평가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이러한 문제점 모르면 나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감정평가가 중요해졌을까요? 기존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는 원칙이 시가평가로 감정가액, 공매, 경매가액 등을 사용하고는 해왔으나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 나대지 상가 건물 등의 경우에는 시가의 확인이 어렵다 보니까 보충적 평가 방법인 기준시가 평가를 해왔습니다. 기준시가는 다들 잘 아시는 공시가격을 말하죠. 이렇게 기준시가는 시가 대비 적으면 50%, 많으면 70% 정도의 금액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세부담이 굉장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시가와 보충적 평가 금액의 차이가 과세 형평성도 해치고 조세 회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감정평가를 확대하려고 했었는데요. 특히 강민수 국세청장이 부임하고 나서부터는 감정평가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감정평가 비용만 예산으로 산정하게 된다면 손쉽게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보니까 국세청에게는 너무나도 달콤한 사업인 거죠. 국세청에서 처음부터 감정평가를 직접 진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격변기는 2019년 2월 12일 세법 개정안에 사후적으로 감정평가가 가능하다는 법조항이 추가된 이후인데요. 신고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증여세는 6개월, 상속세는 9개월 이내에 국세청에서 자체적인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고 개정이 되었죠. 물론 초기에는 감정평가를 실제 진행한 경우가 드물었고요. 납세자도 설마 진짜 감정평가를 진행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에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존재하고 주택은 주거 안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했으나 꼬마 빌딩이나 나대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두 팔 걷고 나서서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연히 감정평가에 따른 세수 확보는 어마어마했고요. 그에 따라 늘어나는 증여세와 상속세도 천문학적인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꼬마 빌딩과 나대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 단독주택이나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오히려 회피하는 형태가 나왔겠죠. 그러다 보니 올해 25년부터는 대부분의 부동산에 대해 국세청에서 직접 감정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이 국세청의 감정평가 사업은 당연히 납세자의 세부담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곤 합니다. 현행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모두 모아 상속세를 계산하다 보니까 이미 최고세율인 50%를 적용받는 분들이 많은데 감정평가 사업까지 진행하다 보니까 평가 금액이 오르는 족족 절반은 국가 소유가 돼버리고 맙니다. 게다가 국세청이 언제 감정평가를 할지 얼마로 평가될지 예측이 어렵다 보니까 법적 안정성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요. 어떤 감정평가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평가액도 천차만별인데요. 보통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평가법인은 상위 10개 법인 정도로 일반적으로 은행담보평가를 많이 하는 감정평가 법인입니다. 은행담보평가는 업무 특성상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납세자의 재산도 높게 평가하다 보니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가 있죠. 이러한 사후적인 감정평가가 납세자의 권리 침해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남아있지만 고등법원에서는 국세청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추후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감정평가 사업이 멈출지 계속해서 나아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국세청 감정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증여를 계획해야 합니다. 미리 어느 정도 소규모의 재산을 증여하려는 전략을 짜거나 수증자를 여러 명으로 분산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전략 속에 증여 시점을 언제로 선택해야 하는지도 결정을 해야겠죠.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예상세액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후 감당 가능한 선에서 감정평가 후 증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국세청의 감정평가 사업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고요. 납세자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정보 습득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불이익을 피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적어드린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고 좋은 내용이 많이 있으니 절세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